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식 정보토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속의 재무제표 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BI 동국 실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이오닉5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틀 만에 한 해 판매 목표량을 달성했고 유럽에서도 하루 만에 완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라는 혁신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실내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니버셜 아일랜드라는 혁신이 인기입니다. 그 자동차 운전석이랑 보조석 사이에 있는 센터 콘솔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2열 승객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고속 충전 시스템도 가능하고 아래에는 여기 공간이 많아 보이잖아요. 여기에 노트북이나 핸드백 같은 수화물도 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의 센터 콘솔,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만드는 기업이 KBI 동국실업인데 동전주였던 동국실업이 오늘 잠시 지폐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 인기와 함께 KBI 동국실업이 어엿한 지폐주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면서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KBI 동국실업, 이걸 한국말로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서 종목 토론방을 가니까 여긴 이동국이 은퇴하고 만든 기업이냐? 맞습니다. 이동국 믿으시죠?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동국 형 오늘 분발하시네 이러면서 장난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동국 씨랑은 연관성은 없고요. KBI 동국실업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1차 부품 공급 협력사로 내외장 사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제품의 대부분은 내장재입니다. 콘솔, 크래시패드, 글로브박스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염성에도 공장이 있으며 2013년에는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 자동차 사출품을 제조하는 IST라는 기업을 인수해요. 독일, 스페인, 체코 4개의 공장을 통해서 현재는 다수 유럽 완성차 업체에 내외장재를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오닉5가 대박이 터졌고 아이오닉5의 움직이는 콘솔을 만드는 KBI 동국실업이 이슈가 되면서 장 시작하자마자 완전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며 동전주를 벗어나 1040원까지 가기도 했으나 다시금 내려와서 결국 18.98% 상승한 953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KBI 동국실업의 10년간 주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KBI 동국실업이 원래부터 동전주였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부품 공급 협력사로 수주도 많이 받고 영업이익도 갑자기 늘어나며 한껏 기대를 받았지만 2017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받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120억은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고 100억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이 시설 자금이라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성장해 봅시다 이런 느낌이고, 차입금 상환이 목적이라면 빌린 돈 갚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해서 돈 좀 갚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차입금 상환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빡치는데 시설자금 120억 중에 멕시코 법인 설비 목적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멕시코 법인에서 매출이 크게 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라도 주면 위안을 삼을 텐데 얘네는 배당도 안 주고 이러니까 시장에서 점점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서히 동전주가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는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예를 들면 1년 안에 아파트 대출, 카드값 이렇게 갚아야 될 돈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 적금보다 더 많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부채 비율 자체로도 2019년 말 기준으로 217%인데 이게 몇 년째 꾸준히 200%대입니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볼 텐데요. 매출만 보면 진짜 엄청납니다. 매년 6천억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인데요. 하지만 아까 자동차 내장재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매출 원가도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15년, 2016년에 6천억의 매출을 일으키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128억, 181억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7년부터는 매출액도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런데 매출 원가는 더 높아지고 판관비도 높아지면서 영업 손실이 계속됩니다. 2019년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당기순이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2017년, 2018년에는 적자였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를 볼 텐데요. 오른쪽 그래프 중에 초록색 실선이 부채 비율인데 최근에 또 늘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243%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 올해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기 손익을 보면 매출액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 손실도 많은 상황인데요. 2021년 3월 2일에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면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13% 줄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8%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당기순이익도 작년에는 유형자산 처분을 통해서 잠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2020년에는 다시금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KBI 동국실업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회사가 부채 비율도 높고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많이 벌어서 빠르게 갚아나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당장은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쉽지 않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업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불안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KBI 동국실업에 대한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 먼저 호재로는 아이오닉5 얘기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오닉5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도 혁신적이지만 내부 또한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아이오닉5의 인기를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있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공식 영상의 일부입니다. The driving controls space opens up liners and a universal island that can move to the spacious place to recharge your home away from home. 영상에서 이상엽 현대자동차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더더욱 신뢰는 바뀔 겁니다. 여러 자율주행차 회사들의 컨셉카 내부인데요. 진짜 이런 식으로 바뀌는 세상이 언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부품 회사가 살아남을 텐데 이번에 KBI 동국실업이 성공적으로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려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5 대박 터지면서 수주 물량 150% 이상 확대될 거래. 드디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동국이 형 집회조림으로 쏘자! 가자! 를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래도 KBI 동국실업은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의 1차 부품 공급 협력사로 K3, K7, 니로, i30, 아이오닉, 소나타, 아반떼, 제네시스 등등등 정말 수많은 자동차 내부 부품을 담당을 했고 예전부터도 현대 기아에서 나온 차들 중에 인기가 많다 이러면
동국실업은 부품 공급을 늘린다 라면서 기대를 받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난 적은 없었으며, 그리고 매출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미친 듯이 뛴 적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장은 지금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현대기아자동차가 전기차, 자율주행차에서 뛰어난 매출을 선보이면 그래도 언젠가 KBI 동국실업도 동전주를 벗어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동전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이거는 알짜배기 자회사 KDK 오토모티브가 코로나19 영향을 빨리 떨쳐내고 정상화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KDK 오토모티브는 뭐야? 싶으실 텐데, 동국실업은 예전부터 현대기아차 1차 부품 공급 협력사였는데요. 하지만 현대기아가 흔들리면 KBI 동국실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 동국실업은 다른 사업 판매처가 필요했습니다. 내수는 현대기아 말고는 없으니까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이게 말로만 쉽지 해외 완성차 업계에게 납품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코트라의 중소기업 글로벌 M&A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코트라는 매출 3천억 원대로 폭스바겐, BMW 등에 납품을 하는 ICT라는 기업을 발견했고, 동국실업이 M&A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동국실업은 ICT를 인수하고 KDK 오토모티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독일, 스페인, 체코의 유럽 완성차 업체에게 납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아자동차 등이 문을 닫기도 했지만 더욱이 감염자가 많았던 유럽에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회사 공장들이 폐쇄를 하는데, 아래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14.9% 감소했고 특히나 유럽은 24.3%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팔려야지 동국실업의 매출이 느는 건데 그게 줄어듭니다. KBI 동국실업에는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요. 연결기준 전체 매출로 따지면 KBI 동국실업이 2018년에 전체 매출 중에 4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KDK 오토모티브가 37%입니다. 유럽에서 KDK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19년에도 50%와 32%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유럽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도 많이 안 팔리고 그리고 공장도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부품 납품도 줄게 되니까 KDK 오토모티브 매출도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설비 가동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유럽에서도 다시 매출을 일으켜야 KBI 동국실업 매출이 안정세로 접어들 텐데, 올해 2월 독일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통제해버립니다. 통행을 지연하면서 부품 공급도 늦어지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장은 국경 지역에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등록증 검사까지 하며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공급망이 무너지고 독일의 많은 승용차 공장 생산도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으며, 폭스바겐 대변인은 현재는 심각한 지체 현상은 없다. 하지만 이게 이어진다면 생산 제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얼른 유럽의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지고 KBI 동국실업의 매출이 평년 정도로 돌아와주면 좋을 텐데, 혹여나 KBI 동국실업의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이시라면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KBI 동국실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아이오닉5가 큰 인기를 받으면서 완판을 했고 KBI 동국실업은 수주 물량을 더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의 부품을 오랜 기간 납품해온 KBI 동국실업에게 이러한 이슈는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재를 만들기에 매출 원가가 높아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지금 당장으로는 흑자로만 전환을 한다면 정말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기차로 날아간다 라고 하면 이번에 아이오닉 5에서 유니버셜 아일랜드 콘솔을 선보였던 KBI 동국 실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나중에는 더 뛰어난 내부 사출품으로 KBI 동국 실업 매출 상승에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도 KDK 오토모티브에서 매출이 정상화되는 게 급선무 같아 보입니다. 이게 정상화되고 현대 기아 전기차까지 대박이 더 난다면 오늘과 같이 그냥 이슈로 잠시 집회주가 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집회주 반열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유럽 자동차 이슈는 팔로잉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3,000원 이상대 예전 모습까지 돌아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2017년 이후로 지속적인 영업 적자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재무 상태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은 시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부채 비율 또한 계속 200% 이상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회사가 우리 당장 차입금 갚으려고 유상증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주들에게 알린 바가 있는 터라 이동국 형님 예전 모습으로 가자를 외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현대기아차 매출 상승, 유럽 자동차 매출 상승, 돈 많이 들인 멕시코 매출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흑자 전환 후 재무 상태 안정화. 이 네 박자가 갖춰져야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 흔들리는 조정 속에서 아이오닉 5의 인기는 그래도 나름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금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함부로 단타를 했다가는 아시죠? 항상 조져지는 건 저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